저는 절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검찰 개혁을 하자는 논의의 당위성이 뭡니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보다 더 비대해졌다. 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됐다. 네. 그때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원인을 살피면 첫 번째, 권한이 왜 비대해졌냐? 권한의 핵심이 뭐냐? 영장 독점권입니다. 강제 수사를 독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헌법의 12조 3항과 16조에는 영장주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의 신청, 법관의 발부라고 돼 있는데 불명히 신청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청구로 바꿔놨어요. 신청은 뭐냐? 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으면 지금으로 치면 경찰도 1차 수사권이 있고 종결권이 있고 예전으로 치면 예전 6대 범죄나 지금 확대시킨 검사도 수사 권한이 있고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있고 당연히 수사 권한이 있으면 강제 수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신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형사소송법이 청구라는 건 뭐냐면 내 권리. 그걸 독점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논의네.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에는 신청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신청.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독점시켜놨어요.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독점시켜놨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본질적 문제다. 그때 당시에는 경찰도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하는데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한테 있었어요. 수사의 대표자 있어. 그때 당시에는 검경이 수사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수사의 대표자인 검사만 적어도 됐었던 거예요. 검사만. 그런데 지금은 경찰과 검사가 대등관계예요. 공수처도 생겼어요. 각각이 수사 권한을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전하고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네.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12조 3항과 16조를 예전에 검사에서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청. 수사기관의 신청. 이렇게 바꿔서 일단 왜 검사들이 저렇게 보안 수사라도 달라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역사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실패한 이유는 제도 개혁을 안 하고 믿었죠. 검사들 정치적 중립을 주면 스스로 자정할 것이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치적 독립을 줬더니 개혁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개혁에 저항했어요. 대통령한테 저항했어요. 그래서 꿈이 무너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노무현의 무너진 꿈을 이루려고 해서 철저히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검경 수사를 분리시켰어요. 검경 수사권을 분리시켰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등을 기반으로 그때 해가지고. 당시에는 6대 범죄라도 너희들이 검사 그래 전문성 있지 6대 범죄 수사해라고 했더니 그것을 시행령, 법률이라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시행령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늘려버렸죠. 법률을 다시 늘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 수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역이 아니죠. 검사 그만둔 선배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안 수사의 관점은 네, 보안 수사 해야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강제 수사의 권한이 각각 분리가 됐으니까 각각 자격이 있으니까 각각 강제 수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아직도 검사가 틀어잡고 검사만 영장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죠. 저렇게 뭐 어디를 자르고 넣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권한이 비대해진 게 거기에 있고 또 왜 정치화되느냐.
행정공무원들은 위임입니다. 위임이란 건 뭐냐면 행정원의 위임 위탁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한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하는 거고 상급자는 지시 못해요. 7조에 지시 못한다고요. 그런데 검찰청법 7조의 2에 보면 승계시키고 이전시키고 마음대로의 권한을 밑에 있는 검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검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검사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의 공천을 받으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면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를. 네. 다시 너희들은 법무부 밑에 있는 공무원이다.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이 아니고 위임이다. 이렇게 문화를 바꾸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일이 아니고 동일의 원칙이 아니고 동일이 아니고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지시 못해요. 일반 공무원은 지시 못한다고요. 동일이? 사후적으로 감독만 하는 거예요. 6조에 따르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을 어떻게 검찰청법 37조에 검사는 탄핵 뭐 금고 이상 아니면 파면이 안 된다? 다른 공무원 안 그래요. 그렇지. 다른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만 탄핵으로 파면하는 거고 나머지 공무원은 징계로 파면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뭔데 왜 신분을 그렇게 과도하게 보장합니까? 그렇지. 고위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치면 검찰청장, 검사장까지는 뭐 탄핵으로 파면하고 말단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는 징계로 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징계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여타의 공무원과 같이. 또 중요한 거. 경찰 수사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법 왜곡죄를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을 조작하고 법리를 왜곡하면 그거는 경찰이든 검사든 그렇지. 공수처든 법 왜곡죄 책임을 지우자. 그리고 이 책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모든 결정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에 반하지 않는 한 다 공개해라.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헌법과 법률에 맞는 원칙적 모습이다. 와, 이런 얘기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그 근본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저는 말씀이네요. 2달 전부터 이걸 연구했고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렸고 영상도 찍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온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는 무슨 뭐 행안부 밑에 가냐 법무부 밑에 가냐 보안수사권을 주냐 마냐 이런 얘기를 더 나아가는 더 근원적인 부분까지 건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꼭 하고 싶어서 나오셨고 그런 방향성으로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보안 수사권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장 독점권까지 연결이 되면 바로 한동훈의 장난처럼 누군가 또 보안 수사의 범위와 이 부분을 넓혀버려.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를 보완해라.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다. 영장 독점권을 깨야 된다. 당연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법률가입니다. 아니